말고 대한민국 국민 자립근면 성실을 망친 대통령이 있나요? 예. 이상하게 더불어가 되면 대한민국 근면 자립근면을 다 망쳐요. 이상하게. 이승만 때는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리려고 했거든요. 4.19를 통해서 이승만은 물러가시오. 그리고서 윤보선이가 되시오. 그것도 더불어죠. 윤보선이 된 다음에 원조를 못 받으니까 5.16 혁명이 일어나요. 더 굶어 죽어요. 5.16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이승만이가 없으니까 원조가 안 와요. 프란체스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원조를 줬거든요. 그런데 프란체스카가 없어지니까 미국에다가 말할 사람이 없는겨. 윤보선은 미국 사람, 미국 저기가 없이요. 미국 인맥이. 이승만은 빵빵한데. 그러니까 원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었던겨. 그거 몰랐지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거 알아요? 심지어는 그때 인육까지 먹었시오. 5.18 전에 윤보선 때부터 인육을 먹었다는 거 알아요? 처음만 들었어요. 몰랐죠? 예. 네. 그렇게 배고팠던 시대가 바로 윤보선 정부 때예요. 더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우리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밀가루는 먹었시오. 그리고 서서히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고 서서히 명절에 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때 본격적으로 우리는 정부미를 풀면서 쌀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죠? 저희는 가난해서 그때도 보리밥 먹었시오. 그 다음에 노태우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쌀밥을 먹지. 풍년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엄청 성공하죠. 올림픽 때문에 수출이 엄청 잘 됐잖아요. 그때 대학만 나오면 보통 기업에 한 사람이 3-4군데 합격이에요. 아시죠?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하는 겨. 그죠? 김영삼 때 있잖아요. IMF 전까지는 괜찮았시오. 97년, 96년까지는 괜찮다가 김영삼이가 지가 뭘 했다고 걔도 원래 더불어요. 아시죠? 그런 애가 안타깝게도 지가 뭘 해놨다고 돈을 막 퍼줘갖고 IMF 경고 맞이요. 97년도에 경고 맞고 98년도에 IMF가 들어오죠. 그리고 김대중애가 딱 돼요. 딱 된 다음에 카드 남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망하기 시작하고 노무현이가 된 다음에 바다 이야기가 터지고 세종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550만 원이면 살 평당 아파트를 그때 대전에 1200만 원에 아파트를 샀시오. 아시죠? 그리고서 이명박이가 된 다음에 4대강을 막아버렸죠. 지금은 좋은 듯하죠. 차라리 뻘을 만들었으면야죠. 4대강 만들면 그 녹조 엄청 심해요. 지금은 도움이 됐으나 이게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또 작살나는 겨. 녹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야 진정한 일을 엄청나게 따오니까 국민들이 엄청 바빠지기 시작했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게 다 안정이 됐죠. 나라는 모든 게 흑자가 돌아섰어요. 나라 공기업이 흑자로 변한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박근혜 정부밖에 없었어요. 한전 흑자, 철도 흑자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수자원 흑자 모든 게 다 흑자였어요. 공기업이. 그런 대통령이 어디쇼? 모든 일자리를 다 따고 와요. 안경을 쓰고 가면 더불어서 또라이년 아니야 이랬지요. 박근혜한테. 그런데 박근혜는 그 선글라스를 끼면서 완판을 시켜버렸죠. 또 종이 한지 지갑 있죠. 박근혜는 끝까지 들고 다녀요. 더불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라이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판이 됐쇼. 또 영국 여왕 만날 때는 호텔에 우리나라 그 침대하고 우리나라 화장실 세면기를 옮겨놨쇼. 더불어가 뭐라고 그랬쇼? 저 또라이년 아니라고 그랬쇼. 근데 전 세계에서 도대체 한국계 왜 이렇게 좋냐 해갖고 막상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수출이 엄청 됐잖아요. 독일서부터 다. 그거 아세요? 그때 바로 자리근면 성실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스라엘처럼 엄청나게 일을 따오고 그걸로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니 최저시급을 확 올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요. 이때 대표적인 도둑년이 누구요? 이때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100억을 따줬시오. 했더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했지요. 윤매항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시오? 어떤 일 터졌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돈을 못 받았어. 그것들 잘 위안부들
걔들은 원래 복이 없는 애들이요. 걔들은 맨날 이용만 당하는 애들이요. 왜 그 나이 먹고서 그 세상을 못 봐요? 그리고서 박근혜를 죽여버렸죠. 박근혜 죽이면 다 죽는겨.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신의 기운이 다 들어가서 죽여버려 그냥. 그게 신이 너무 무서운겨. 박근혜를 욕하지 말아요. 다 죽일 거니까요. 이해 가셔요? 이건 신의 말이요. 그리고서 자체가 또 이재명이가 되시오. 이재명이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다 망치고 있죠. 안타깝게도 김대중이는 카드로 망쳐, 문재인은 최저시급하고 원전으로 망쳐,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별 쓰잘데기 없는 노란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국민들한테 또 생돈을 날아줘서 망쳐. 노조를 키워서 망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정부는 다 망하는 겨. 백성들을 구금하고 억압해야지 그 나라는 성공하는 겨. 억압한 이유는 백성들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구금한 이유는 거기서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집불도 없으면서 똑똑한 놈들. 그 놈들을 구금해야 되는 겨. 그 놈들 말은 현혹되기가 너무 좋아요. 이해 가셔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죠. 나이가 어릴 때 그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저는 돈을 모이자는 입장이고 한 놈은 돈을 쓰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만 원 모일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총무가 돼서 돈을 계속 모았시오. 딱 600만 원이 모아졌을 때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개원이 제 말을 들었어요. 돈을 모이자는 합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돈 쓰자는 놈은 말을 듣는 겨. 그리고 저희 개원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시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개원들한테 100만 원 빼서 이걸로 의료금으로 주자 하니까 돈 쓰자는 놈이 안 된다고 그랬시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요 놈이 전화가 온 겨. 모이라고. 저는 알지요. 저는 세상을 내다보는데. 그래서 장부하고 통장하고 다 갖고 가서 딱 놓고 나 탈퇴할 거요. 나 이 개 탈퇴할게요. 왜 그러냐 이러는 겨. 딱 얘기했시오. 니들 맨 처음에 돈 모일 때까지는 내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돈을 모였어. 그런데 돈을 모이니까 이제서부터 니는 돈을 쓰려고 하는 놈 말을 듣냐? 더러워서 못해 하고 제가 탈퇴를 해버리시오.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 문재인, 이재명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돈을 어떻게 하면 쓰려고 하는 겨. 그럼 다음에 보수가 또 모아놓겠지. 또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또 국민들은 또 더불어를 찍고 또 그 돈이 또 나와서 또 대한민국을 또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더불어는 왜 대한민국을 망칠 짓만 할까요? 왜 대한민국의 금전을 저축을 안 하고 왜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못 써서 안 다릴까요? 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을까를 연구하면서 모아놓을까요? 모아놓으면 뭐예요? 더불어가 되면 또 다 쓰는데. 독재자가 필요하네요. 독재자는 국민들이 독재자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가 독재자가 돼서 바로 대한민국 돈을 모이지 않고 쓰려고 하는 놈들을 억압하고 간섭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자리급면 성실을 망치는 대통령이 바로 요 놈들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주변에다가 확산시켜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유교 약사생불사 안 믿어도 좋아요. 가족을 중심으로 자리급면 성실하세요. 그리고 자리급면 성실을 망치는 대통령들을 다시는 뽑지 마세요. 다시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